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5월 25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어제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조지아주 공화당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13명의 후보들 중 7명만이 승리 소식을 알리는 반면 4명의 주 선출직 후보들은 패배했고 2명의 후보는 2위의 성적으로 결선 투표행 티켓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에 정리해드립니다. 텍사스주 우발대에 있는 럽 초등학교에서 어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19명과 2명의 교사가 살해됐습니다. 경찰은 18살의 범인이 교실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방해하는 사람을 총으로 쏴 죽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렉 에봇 주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용의자인 살바도르 라모스가 유혈 사태를 벌이기 30분 전 3건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만들었다며 할머니를 총으로 쏜 뒤 그가 할머니를 쐈고 마지막으로 초등학교에 가서 총으로 쏘겠다는 글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라모스는 AR-15 스타일의 반자동 소총을 사용했는데 당국은 그가 18세 생일을 맞기 며칠 전 이 소총 2정을 합법적으로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 총무는 오늘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한 투표를 즉각 실시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슈머 의원은 그러한 어떠한 조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생각이 바뀌었는지 의견이 다른 트윗을 날렸는데요. 조만간에 총기 관련 규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보수 농객 존 놀튼은 브라이트바트에 쓴 기고문에서 민주당이 경찰관을 학교에서 쫓아내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주와 지방 수준에서 민주당은 경찰을 제거하고 학생들을 무방비 상태로 두기 위해 계속 밀어붙였다며 왜 민주당원들은 학교에서 경찰을 없애고 게이, 포르노와 성전환 선전으로 대체하라고 요구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텍사스 외곽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 만에 이번 주말 휴스턴에서 열리는 전국 소총협회의 연례 리더십 서밋에서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연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절대적으로 끔찍한 사건의 슬픔과 비통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도 그러는 동안 우리 모두는 희생자들,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총기 문제가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컨벤션에서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FBI와의 만남을 6일 앞두고 마이클 서스만 변호사가 당시 FBI 총고문이었던 제임스 베이커에게 준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 클린턴 선거 캠프에 플래시 드라이브 2개를 구입한 비용을 청구했다고 오늘 법원에서 검찰 측이 밝혔습니다. 서스먼은 대선을 불과 몇 주 앞둔 2016년 9월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과 러시아 알파은행 간의 비밀통신 연결을 크렘린궁 백채널로 보여주는 정보로 FBI에 신고했는데 당시 자신이 의뢰인의 요청 없이 시민 개인의 자격으로 신고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FBI 요원인 커티스 하이드는 FBI가 몇 주 안에 트럼프 러시아 주장이 거짓임을 알게 됐지만 결국은 FBI 지도부가 시켜서 수사를 강행했다라고 증언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주의 공화당 의원들은 에릭 홀콤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스포츠팀에서 경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번 투표로 인디애나는 여성으로 지목된 생물학적 남성이 태어날 때 성별에 맞지 않는 스포츠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장 최근의 주가 됐습니다.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3월에 있었습니다만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양원이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주지사의 거부권은 무효 처리된다고 합니다.
듀크 대학교의 한 교수가 형평성 의무 교육을 모택동주의 정치 선전이라고 맹비난하며 참석을 거부해 학생들로부터 비난받고 있습니다. 듀크 크로니클의 보도에 따르면 분자 유전학과 미생물학 교수인 브라이언 컬러는 학부에 그가 기관 형평성 사무국에서 시행하는 의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뒤 몇몇 박사과정 학생들의 분노를 샀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고 갑부였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현재 세계 최고 갑부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다크머니 그룹에 수억 달러를 기부하고 머스크를 공격하는데 그 돈이 사용되게 했다고 브라이트바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게이츠 재단은 머스크가 최근 회사 트위터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해 트위터 보이콧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한 26개 단체 중 11개 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몇 연방 대법관들의 인터넷 신상 털기로 대법관들과 그 가족들을 위태롭게 한 의문의 친낙태 단체가 마오쩌둥주의 혁명공산당과 관련이 있는 운동단체인 Ruth Sent Us라는 이야기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세멀 엘리토, 에이미 코니 베럿, 브랜 캐버노,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에 대한 신상 정보의 게시물은 1973년 헌법이 낙태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창출한 조 vs 웨이드 결정을 뒤집을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 판결문 초안의 충격적인 유출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루트 센터스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미씨 화장품 대박 세일! 미씨 화장품이 화사한 5월을 맞아 대박 세일을 단행합니다. 참좋은 DH, 진코 티슈 본품은 40% 세일. 셀트리온 크림, 셀큐어 목 얼굴 크림, 동성 선크림, 손비누, 비비크림, 스카이맨은 50% 세일. 댕기머리 염색약, 댕기머리 기골드 세트, 얼굴 에센스 마스크팩, 디페어 마이크로 인센티브 매직 패치도 있습니다. 가까운 미씨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텍사스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 어제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어제 저희가 접했을 때는 사망자 수가 적었었는데 저희 방송 끝나는 그 사이에 또 새롭게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나서 일단 어린이만 19명, 교사 2명이 최소 21명이 사망했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안타깝고요. 이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용의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로 이 인물이고요. 살바도르 라모스 18살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원인은 저희가 지금 모르지만은 18세 생일이 되는 생일을 바로 며칠 앞두고 AR-15 소총 2자루를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합법적으로 구입이 됐다고 하고요. 정신병력 기록 같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병 같은 걸 알았던 흔적은 없고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는지 더군다나 학교에 가서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자신의 할머니를 먼저 총으로 쐈다고 하죠. 할머니는 또 사망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목숨은 지금 살아있는 모양인데 하여간 할머니를 총으로 쏘고 그리고 SNS에다가 본인이 할머니 쐈다라는 이야기도 올리고 이제 초등학교 가가지고 다 죽일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SNS에 다 올려놓고 그리고 학교로 향했고요. 차를 가지고 학교로 돌진해서 학교에 부딪혀서 차가 파손이 된 상태고 차에서 내려서 아이들을 무작정 살해한 것으로 특히 이제 4학년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4학년 교실 안에서 그 한 교실을 갖다가 아예 점거를 하고 그 교실 안에다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교실 안에 있던 아이들을 전부 다 총으로 쏴 죽이는 그래서 한 학급에 있던 아이들이 전부 다 죽음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가 지금 안 나오니까 저도 지금 머릿속에 패닉이 와가지고요. 말을 제대로 나오지가 않고 있는데 유튜브 안 나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만 채팅해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너무 사나워서 지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텍사스 초등학교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 오늘 사이에 정치계에서 굉장히 큰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무려 21명의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에 이건 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은 그 그렉 에봇 주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고 그 기자회견 장소에는 또 텍사스 주지사 후보로 민주당 쪽 주지사 후보로 출마하고 있는 비토 올크인가요? 나타나가지고 막 예정이 없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이야기하는 그 비토의 이야기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큰 소리를 치고 하는 이런 이제 해프닝까지 벌어졌는데 그 큰 소리를 치는 과정 중에 저희가 뚜렷하게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이슈로 삼으려고 하지 마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공화당 사람들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비토한테 퍼부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민주당원들에 대해서 지금 거부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거 좀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또 팍스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라모스가 현장에서 사살당했는데 그 현장에서 이 범인을 사살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제 국경 수비대 특수요원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이 학교가 있는 위치가 국경하고 그렇게 멀지 않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경 수비대원들의 자녀들이 이 학교에 상당수 다니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국경 수비대 요원들이 학교 쪽으로 이동을 해서 움직였고 그 지금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것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국경 수비대 요원이 요격 사살을 해서 지금 라모스를 사살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아셔야 되겠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분은 이제 어제 사망한 교사분들 중에 한 분인데 이 교사분은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용감하게 나섰다가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서 지금 주변을 더 안타깝게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것이고요. 수사당국은 라모스가 총격에 사용한 총 2자루를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린 것으로 보고 있고 폭행 전 몇 시간 동안 온라인상에서 진술했는지 여부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예전에 샌디 훅에서 벌어졌던 사건과 비교되는 그런 사건이어서요. 더군다나 이제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그 총격 범죄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어서 이런 전혀 무장하지 않은 아이들을 상대로 이러한 총격을 벌였다라는 데 더 충격적인 사건이고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총기 규제를 더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올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에도 결국은 이제 총기 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민주당 쪽에서 들고 나오게 될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았느냐 뭐 이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들이 이미 뭐 군부를 지금 떼고 있는데요. AP통신 같은 경우에는 샌디훅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뒤에 조 만친 민주당 의원하고 패트릭 투미 펜실베니아의 공화당 의원하고 라이노 의원이긴 합니다만은 그 둘이 신원조회 시스템을 확대하자는 초당적 제안을 협상을 했지만 당시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때문에 60표를 넘지 못해서 그 법안이 부결이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보도를 하고요. 작년에 하원이 총기 구매할 때 신원 조사를 확대하는 2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하나는 개인과 온라인 판매의 허점을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것이고 또 하나는 배경조사 검토 기간을 연장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둘 다 결국에는 상원에서 이것이 통과되지 못하고 막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보도들 내용들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공화당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뉘앙스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총기 사건이 나서 수십 명이 사망을 한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 기사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붙여서 보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간혹 가다 보시면은 이제 이 언론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중립을 지키고 있는 언론은 요즘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오해가 어디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 하면은 공정성이라는 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성 있게 공정 보도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에서 중립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이 공정보도하고 중립성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죠. 공정보도는
양쪽의 의견, 서로 논란이 벌어졌을 때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다 전달해 주는 것이 그게 공정보도인 것이고요. 중립성이라는 것은 어느 쪽의 의견에도 무게를 주지 않는 것이 중립성인데 실제로 지금 언론들 보십시오. 뭐 유명한 언론사들, 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AP통신, 한국의 연합뉴스도 마찬가지고 대형 언론사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그 언론사들 전부 다 어느 한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팍스뉴스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고, 뉴스맥스니 뭐 워싱턴 포스트도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근데 지금 뭐 워싱턴 포스트는 왼쪽이죠. 그다음에 뉴욕 타임즈 왼쪽이고, 이게 다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립을 유지하는 것처럼 글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기사 내용에서 내포하고 있는 방향성들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걸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모르고 어디서 학교에서 잘못 배우신 것 같은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이거 공정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무슨 뭐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잘못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저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뉴스 브리핑은 뭐 우파 방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희가 여러 차례 이미 해명을 해드렸는데 저희 방송을 안 보시는 분들이 하도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우파 방송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미국이 가고 있는 방향에 미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백악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의회의 구조라든가 이런 여러 구성이 급진 좌파들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고 있기 때문에 급진 좌파들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옳은 방향으로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우파적인 시각이 필요해서 이렇게 지금 우파적인 방송이 돼버린 겁니다. 처음부터 뉴스앤포스트가 우파 방송을 했던 거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그게 지금 급진 좌파들이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 시청자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트럼퍼라고 그러는데 절대 트럼프 아니라는 이야기도 이미 여러 번 해드렸죠.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안 보시는 분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엉뚱한 데로 왔습니다만은 이번 총기 사건을 보실 때 기사들을 보실 때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사건 자체를 순수하게 다루는 것 같으나 지금 AP통신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처럼 과거에 민주당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해가지고 총기 규제가 통과가 안 돼서 마치 이 사건이 터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들을 내러티브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좌편향적인 내러티브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느라고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수소수는 우리 체내의 활성산소를 줄여 항산화 및 노화 방지, 피부 미용, 독소 제거, 당뇨 및 면역력 개선 효과에 탁월합니다. 알카하이드로의 수소 알카리 이온수기는 1100ppb 이상 수소를 함유하는 대한민국 최초 수소수 생성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알카리 이온수를 생성하는 대한민국 의료기기 인증 제품입니다. 수소수 정수기 알카하이드로 404-989-2000번 404-989-2000번 척 슈머 상원 원내 총무는 오늘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한 투표 즉각 실시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오전에 얘기했었습니다. 슈머 의원은 그러한 어떤 조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상원에 내봤자 공화당, 민주당 철저하게 양쪽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상원 통과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법안 통과하는데 괜히 시간 뺏기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새로운 트윗을 올려놨는데 내용이 좀 말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게 최근에 올려놓은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존슨 상원의원, 공화당의 존슨 상원의원이 법안을 하나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은 더 많은 총을 학교에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법안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차단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학 캠퍼스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 그리고 이제 학교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학교에 갈 때 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뭐냐면 마치 어제 텍사스에서 벌어진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어떤 교사나 아니면은 학부형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다면 대응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즉각적으로 만약에 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대응을 했다면 범인이 그렇게까지 많은 희생자를 내지 못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논리들을 실제로 증명하는 사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슈퍼마켓에 범인이 들어왔는데 마침 그 가게 안에 있던 손님 중에 한 명이 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허공에다가 공포탄처럼 허공에다가 몇 발 쐈더니 범인이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라든가, 아니면은 그 텍사스주에서 벌어졌던 일이기도 한데 교회에서 예배 중에 갑자기 범인이 들어와가지고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이려고 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마침 그 예배당 안에 보안관이 총을 가지고 있어서 그 보안관이 그 자리에서 그 범인을 사살했죠. 사살하는 바람에 그 안에 예배를 보고 있던 사람 중에 희생자가 한 명밖에 나오지 않는, 만약에 그런 보안관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여러 사람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희생자를 한 명으로 줄일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사나 학부모들이 학교 안에 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자,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던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을 가지고 지금 아주 단순화시켜가지고 학교 안에 더 많은 총기가 생길 수 있게 만드는 법안이었다. 그래서 나는 반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자세히 알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The truth, 진실은 뭐냐 하면은 there were officers at the school in Texas. 텍사스에는 officers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총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들이 학교에 있다는 거죠. 학교 경찰이 텍사스에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총격범은 그들을 갖다가 다 제거하고 그리고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다 제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총기 난사범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문장은 We need real solution. 그러니까 우린 진짜 해결책이 필요하다. We will vot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는 투표 같은 거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 오후에는 말이 바뀌어가지고 We will vote 합니다. On gun legislation starting with the Domestic Terrorism Prevention Act 해서요. 국내 테러리즘 보호법이라는 거를 예방법이죠. 국내 테러리즘 예방법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총기 관련 법규들을 투표하기 시작할 것이다. 만들어 나갈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하고 오후하고 말이 바뀌는 이 상원 원내 총무의 이야기를 제가 봤다. 민주당이 지금 당론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서 이 동력을 가지고 11월 중간선거까지 계속 밀고 나가겠다라는 정치적인 정당 강정으로 이것을 강하게 지금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 꺼리를 찾고 있었죠. 민주당 쪽에서는. 워낙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일을 잘못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꺼리를 찾고 있었는데 그 꺼리로 하나 나왔던 것이 따로 있었죠. 이제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근데 지금 새로운 꺼리가 아주 큰 꺼리가 딱 나왔으니까 총기 규제 좋다 지금 자꾸 들어가는 우연의 일치입니다만은 조지아주 제7선거구 연방하원 제7선거구의 민주당 경선에서 이 맥베스라는 현직 의원이 지금 민주당 쪽의 후보로 낙점이 됐는데 어제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근데 맥베스가 승리했는데 하필이면은 맥베스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본인의 아들이 음악 좀 크게 틀어놨다가 백인 우월주의한테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이런 비극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후보입니다. 총기 규제에 아주 목소리를 높여왔던 그런 후보인데 하필이면 어제 예비선거가 치러졌고 그날 하필이면 텍사스에서 총기 사건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 맥베스라는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당선이 되는 이런 그런 스토리들이 지금 연계가 되는 것을 우연의 일치인 것 같은데 하여간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교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거죠.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공화당원들을 괴롭히는 하나의 요소로 지금 이제 총기 규제안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다 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안드레스 투자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존 놀트라는 그 보수 논객이 있는데요. 이 보수 논객 존 놀트는 뭐 여러 플랫폼들을 이용을 해서 본인의 이야기들, 보수주의자로서의 의견들을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트바트에도 종종 심심치 않게 이 기고문을 내고 있는데, 오늘 브라이트바트에 쓴 기고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 경찰들 없애자던 민주당원들 절대 잊지 마라,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4명의 민주당원들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크리스 머피, 코네티컷의 민주당 상원의원이고요. 크리스 머피.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워렌은 매사추세츠의 상원의원이죠. 그리고 아야나 프레슬리나 이 일한 오마르, 이 사람들은 스쿼드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극좌, 전부 다 극좌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2명의 하원의원은 아주 뭐 극좌 의원이다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죠. 일한 오마르도 마찬가지고요. 이 2명의 상원의원과 2명의 하원의원 기억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한 이야기 기억해라. 뭐냐 하면은 이들은 학교에서 경찰들을 없애기 위한, 학교 경찰 왜 필요하냐? 학교 경찰 있어서 오히려 더 총기 사건의 위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회개망측한 논리를 펼쳤던 사람들이고요. 경찰 예산 삭감 운동이 한참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서 벌어졌을 때 그 경찰 예산 삭감 운동에 편승해서 학교에서도 경찰들 필요 없다,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럴 예산이 있으면, 학교 경찰에 쓸 예산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아이들한테 이런 뭐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 교육을 좀 더 하든가, 아니면은 뭐 좀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하든가, 뭐 이런 데 써야 된다,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좀 했던 사람들이다, 이거죠. 예. 이 사람들이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서 제출했었다는 것 기억해라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법안은 2개의 교원 노조인 미국 교사연합회, 아메리카 Federation of Teachers라는 AFT라는 그 연합회하고 전국 교육협회,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이 전국 교육협회하고 이 두 협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교사들도 이제 좌경화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좌경화되어 있는 단체들이 또 결국에는 학교 내에서 경찰들을 없애자, 경찰을 줄이자, 뭐 이런 운동에 동조하고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민인권에 관한 리더십 회의라는 단체하고요, 인권 캠페인, 휴먼 라이츠 캠페인이라는 이 단체들 등 많은 시민권 단체들이 여기에 지금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왜 민주당과 강력한 학교 노조는 CNN이 그를 유명하게 만들길 원하는 미치광이들에게 아이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기를 원했을까? 놀트의 질문입니다. 왜 교원 노조는 자국민을 무방비 상태로 두려고 했는가? 노조는 그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것 아니냐? 네. 그 노조가 뭡니까? 교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인데, 교사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단체인데, 교사들도 총기 난사범으로부터 안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안전 문제를 왜 이렇게 신경 안 썼느냐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한 질문에 대해서 놀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몇 가지 보도됐던 기사들을 소개를 해주는데요. 2020년 6월 23일자 NPR 뉴스에서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도시연구소에 따르면 적어도 미국 고등학생의 3분의 2가 경찰관이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그 비율은 유색인종 학생들이 더 높다. 여기 유색인종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인종 정의를 위한 전국적인 봉기는 학교 내의 보안직에서 경찰관들을 퇴출시키는 추진으로 이어졌다. 미니애폴리스, 밀워키, 덴버, 오레곤주 포틀랜드, 그리고 베이 지역에 있는 두 지역의 교육청은 모두 최근 몇 주 동안 경찰과의 관계를 중단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움직였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NPR 뉴스에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에 경찰관이 있는 것을 갖다가 유색인종 학생이 많은 것 하고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인종 정의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봉기하는데 경찰관들을 학교에서 퇴출시키는 것으로,
그게 무슨 인종정의랑 무슨 상관이라고 왜 이런 미친 짓 이야기를 하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2020년 6월 12일 인텔리전스라는 언론에서는 미니애폴리스 학생들이 가을에 학교로 돌아갈 때 그들은 복도에 경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실제로 지역교육위원회는 6월 2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과의 계약을 취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계자들은 지역 교원 조합과 다른 지역 활동가들의 오랜 요구를 충족시켰다. 그레타 켈러한 미니애폴리스 교원 연맹 59 지역구의 회장 당선인은 밤사이 사람들이 잠에서 깼다라고 말했다. 깨어났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무슨 뭐 인종 정의, 사회 정의 뭐 이런 거에 깨어났다라는 표현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6월 17일 데모크래트 앤 크로니클이라는 언론에서는 화요일 저녁 시 예산 승인에 따라 시립학교 내에서 근무하도록 지정된 12명의 로체스터 경찰관은 모두 수정된 시 예산 일부로 제거됐다. 로체스터 시에서 시립학교에 파견이 돼 있던 12명의 경찰관을 예산 삭감해가지고 해고시킨 겁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에 벌어졌던 일이다. 2020년 6월 12일 US 뉴스에서는 덴버 공립학교는 지난 2주 동안 시 경찰국과 100만 달러에 달하는 경찰관을 퇴출시키는 계약을 맺은 세 번째 학군이 됐다. 그러니까 콜로라도 덴버에서도 학교에 있는 경찰관들을 제거하는 그런 시 조례를 통과를 시켰다라는 이야기죠. US 뉴스에서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는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구금된 채 사망한 이후 전국적으로 흑인에 대한 경찰의 폭력에 대한 시위가 계속되는 데 이어 적어도 12개의 다른 교육청들이 고려하고 있는 조치다. 콜로라도, 미네소타,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외에 오레곤, 이런 곳들, 그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곳들에 있는 지방 교육청들이 자신들이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고용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갖다가 해고하기 위한 예산을 아예 삭제해버리는 이런 식의 일들을 저질렀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문이었고요. 경찰에 대한 안갚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갖다 무방비 상태에 내버려 두었던 것이었었고,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을 한 거 아닙니까? 놀트는 사람들은 총을 가진 미치광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총을 가진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범인들에 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안에 좋은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있다면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대체로 범인들이 즉각적인 저항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민주당원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경찰을 퇴출시키기를 원하고 있었다. 왜 이러냐 이거죠. 왜 이러냐. 대답은 이겁니다. 놀트가 생각하는 대답은 이겁니다. 학교 총기 난사 사건만큼 미 국민의 무장 해제를 추진하는데 더 큰 선전수단은 없다. 프로파간다라는 거죠. 프로파간다. 학교 경찰은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지하고 단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멈추면 민주당은 최고의 선전도구를 잃게 되는 것이 됩니다. 학교 내 보안이 취약할수록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많아지고 프로파간다도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벌어지면 그러면은 그만큼 미국 전체의 국민들을 자극하고 총기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쪽에 표심을 모을 수 있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아예 총기 사건이 발생할 수 있게끔 차라리 경찰들을 없애버리고 총기 사건이 발생하면은 총기 규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게 놀트의 지금 논리입니다. 존 놀트의 말이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총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러한 논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총기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소총협회 NRA가 지금 주관하는 이 컨벤션에 참석해서 연설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루스 소셜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미국은 아메리칸 니드 솔루션, 미국은 해결책이 진정한 해결책이 필요하고요.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 정치인들이라든가 어떤 당파적인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진정한 해결책과 지도자가 필요하다. That's why I will keep my long time commitment to speak in Texas.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NRA 컨벤션에서 연설해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오래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계속 지키려고 하는 이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In the meantime, 한편 we all continue to pray for the victims. 희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Their families,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and for our entire nation, 우리 국가 전체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We are all in this together. 우리는 이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NRA 행사에 왜 연설을 나가느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행사에 나가가지고 연설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좌파 쪽에서는 계속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뭐 이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 이 행사가 휴스턴에서 열리니까요.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이 행사에 참석해서 연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상황상, 지금 현재 상황상 이런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런 그 총기 협회 단체에 나가가지고 연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총기 협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지금까지 의회에서 계속 총기 소지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로비를 의회에서 계속 해왔던 것이 총기 협회 아니냐? 결국은 누구나 다 총을 구할 수 있게끔 그런 로비를 계속 펼쳐왔던 이런 단체들 때문에 어제 있었던 그런 텍사스 총기 사건 같은 것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NRA는 정말 나쁜 단체인데 왜 이런 단체가 하는 행사에 트럼프니, 에봇 주지사니, 크루즈 상원의원이니 이런 사람들이 왜 거기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에는 이 로비스트들한테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결국 NRA라는 NRA 로비스트들한테 끌려다니는 정치인이다 트럼프는, 이런 이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 지금 이제 방금 저희가 읽어드린 것처럼 본인이 트루스 소셜에다가 올린 글의 내용은 보면은 진정한 해결책이 필요하고 진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진정한 지도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연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사는 금요일에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행사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할지 아마 전국에서 주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저희가 나중에 나오면 밝혀드리겠고요. 한편 또 다른 텍사스 연방 상원의원인 존 코닌 같은 경우에는, 존 코닌은 약간 라이노 성향이 약간 있는 의원인데, 존 코닌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DC에서 일정이 좀 빡빡해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주최 측에다가 통보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참, 그러니까 눈치 보고 움직이는 정치인은 우리가 보자라는 것이 아닌데, 소신껏 우리가 가야 될 옳은 길을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인데, 자꾸 여기저기 눈치 보는 정치인들을 저희가 자꾸 보게 되는 부분은 안타깝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그때 가가지고서는 막 소리를 키워내는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사건이 아예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미리 조치들을 조치를 취하는 그런 정치인들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인데, 하여튼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NRA 컨벤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나중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트러블, 아토피, 탈모. 여러분의 피부는 어떤 물로 샤워하시나요? 이제 알카하이드로 정수 필터 샤워기로 안심하고 샤워하세요. 100% 메이드 인 코리아. 미국 NSF 인증 필터를 이중으로 사용해서 녹물, 물곰팡이, 중금속, 냄새, 석회질, 각종 부유물, 그리고 뇌먹는 아메바까지 완벽하게 걸러줍니다. 알카하이드로 정수 필터 샤워기. 구입 문의 404-989-2000번. 마이클 서스먼 변호사에 대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어제 오후에도 그리고 오늘도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야기들은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FBI에서 지금 이제 이 수사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마이클 서스먼이 가지고 온 자료들이 신빙성이 있는지 진짜 자료인지 다각도로 검토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 증언을 한 사람은 FBI 요원인 커티스 하이드고요. 커티스 하이드는 트럼프 러시아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 수사를 지휘했던 FBI 요원 조 피엔트카로부터 고위 지도부가 알파뱅크와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 이메일 서버에 대해서 분노하고 수사를 열지 않은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스먼이 제임스 베이커 당시 FBI 총고문과 만나 근거 있는 이른바 핑계거리가 되는 자료를 준 지 이틀 후에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이드 요원은 FBI 사이버 부서의 분석, 인터넷 데이터 로그의 검토, FBI의 조사 결과를 뒷받침하는 사이버 보안 회사 맨디언트의 독립적인 평가, 그리고 이 라우터 출구 노드에 대한 스펙트럼 헬스와의 논의, 자신의 훈련 등을 토대로 자신의 실험 등을 통해로 이전 러시아 사이버 수사들이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 지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FBI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기술적인 부분, 라우터 노드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했는데, 야, 이건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걸 가지고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담합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수사관들은 그런 결론을 내렸지만 고위 지도부에서, FBI 고위 지도부에서 화가 나가지고 이거 왜 수사 안 하냐고 난리를 쳤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FBI가 이 사건을 수사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제 증언이 어제 나왔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마이클 서스먼 변호사가 FBI에다가 제출했던 그 드라이브, USB죠. USB 드라이브를 2개를 구입을 했는데, 이 2개의 드라이브를 산 것에 대한 영수증을 퍼킨스 코이에다가 제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았다는 거죠. 퍼킨스 코이는 결국은 힐러리 클린턴 선거 캠프 측에 변호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법정 대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 쪽하고도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힐러리 클린턴 선거 캠프에서 그 돈의 지출 내역을 모를 리가 없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었고요. 돈을 퍼킨스 코이에서 받았으면서, 바꿔서 얘기하면, 한 달이 좀 더 점프해서 얘기하면 힐러리 클린턴 선거 캠프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산 USB 드라이브를 FBI에다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나 개인 자격으로 와서 제출하는 거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영수증이 오늘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러한 청구서가 있었고 영수증이 제시가 됐다. 결국에는 마이클 서스먼 변호사가 했던 거짓말이 오늘 명확하게 배심원들 앞에서 드러난 것인데, 배심원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저희가 좀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 재판도 정상적이고 옳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얘기 함께 드립니다.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깨끗한 물로 샤워하세요. 알카 하이드로 정수 필터 샤워기. 듀크 대학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로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듀크대 의대 교수로 있는 분자 유전학과 미생물학 교사라고 합니다. 브라이언 컬런이라는 교수님인데, 이분인데요. 이 브라이언 컬런 교수가 학교 내에서 그 형평성 사무국이라는 사무국이 있는데, 학교 내에 있는 조직인데, 이 기관에서 이제 의무교육,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해가지고 이메일을 보낸 거죠. 그런데 그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면서 뭐라고 답장을 보내냐면, 좌익 마오쩌둥주의 정치 선전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나의 첫 반응이다.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테뉴어 교수로서 그것은 나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이제 종신직 교수라는 거죠. 종신 교수기 때문에 나의 선택은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측에서 물론 의무 교육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갈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고요.
당장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대학원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재빨리 컬런 교수를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한 학생은 컬런 교수를 외국인 혐오, 동성애 혐오, 인종차별의 역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지금 상당히 젊은 학생들, 지금 20, 30대에 있는 젊은이들은 동성애 혐오를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인종차별만큼이나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것이 이제 지금 젊은이들의 사고 구조이죠. 본인이 초중고등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왜 나쁘냐? 본인의 선택이다. 그것은 뭐 이런 식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그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하고 인종차별하는 것, 그리고 외국인 혐오증, 이거를 한대로 엮는다라는 것이 좀 애매한 부분인데, 그것을 그냥 하나로 엮어버립니다. 지금 다들. 이게 저희가 이제 급진좌파들이 흔히 미국인들한테 잘못 주입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인종적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표현도 그것도 좀 불편한 표현이기는 하지만은 인종차별, 걸핏하면은 인종차별, 차별, 이 차별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걸핏하면은 사용을 하는 모습들 저희가 보는데 여기에 이제 외국인 혐오 증상 이것도 마치 범죄시하는, 죄악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 물론 외국인 혐오하면 안 되죠. 혐오를 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뭐 동성애자들 혐오해봤자 뭐합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는 것이고 인종차별 안 되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조그만한 꼬투리만 생기면은 갖다 껴 맞추는 게 그게 이제 저희가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인종 증오에 대한 증오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 증오 범죄야라고 갖다 끼워 맞추고 아무리 보아도 이 사람은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갖다 끼워 맞추고 하는 식의 이런 끼워 맞추기 식의 해석들이 상당히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한 학생은 트위터를 통해서 듀크는 지속적으로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교직원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동성애 혐오자, 외국인 혐오자, 인종차별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는 지원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교수 징계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전혀 괜찮지 않다. 트랜스포비아, 그러니까 이제 성전환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혐오하는 혐오증이죠. 동성애 혐오, 외국인 혐오, 어떤 형태의 차별도 결코 괜찮지 않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외국인 혐오 안 되죠. 동성애 혐오 안 됩니다. 트랜스포비아 이거 좋은 거 아니죠. 그런데 왜 이야기가 마오쩌둥주의 얘기를 했는데 모택동주의를 얘기를 한 건데 좌익 모택동주의 정치성전 워크숍에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식의 비난이 나오고 있다.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형평성 사무국에서 나온 겁니다. 형평성 사무국이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자라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 교육 내용이 편파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급진좌파들의 사고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교육 내용상 이것은 모택동주의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택동주의라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그것은 분리주의라고 저희가 비스무리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차별을 하지 말자라고 말로는 차별하지 말자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분리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종에 의한 갈등, 계급에 의한 갈등, 경제적인 차이에 의한 갈등, 이런 갈등을 자꾸 키워내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이러한 사고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모택동주의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컬런 교수가 다양성과 형평성 교육을 거부해서 논란을 일으킨 첫 번째 교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2017년 대학 신학교에서 카톨릭 신학 교수였던 폴 그리피스가 동료들의 참석을 단념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인종평등 훈련에 관한 교수 이메일 스레드에 비슷하게 답신을 보냈었는데
이것이 또 논란이 돼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리피스 교수는 2018년에 교수직에서 사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소송을 걸었죠. 내 사임은 온당치 않은 것이었다 해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연방 법원에서 승소합니다. 그리피스 교수는. 그리피스 교수가 승소했다라는 이야기는 이 듀크 크로니클 기사에 없는데 이제 진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이 학교 신문에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학교 대학이라는, 더군다나 이제 아이비리그라고 이야기하는 대학 안에서 실제로 교수들이 조금만 옳은 소리를 하려고 했다가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로부터 바로 즉각적인 지금 반발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이제 좌편향 교육을 받고 자라난 지금 청년들의 심각한 문제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청년들이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주 건전하고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 일부 좌익 사상에 아주 뿌리가 깊은 젊은이들은 스스로가 어떤 이런 모택동주의라든가 혹은 마르크시즘 같은 공산주의적인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런 생각인 줄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막 비판하고 소리를 높이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상당히 자주 봅니다. 많이 봅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 미국의 미래에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를 그리우게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이고요. 교육이 바로 서야 이것이 잡히기 때문에 교육을 바로 나가는 작업, 교육을 바로 잡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미 뭐 아시다시피 플로리다나 텍사스나 뭐 조지아도 마찬가지고 여러 주에서 CRT 교육들, CRT와 관련되어져 있는 교육, 그리고 차별을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식의 교육들은 지금 학교 교육 교재에서도 삭제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그렇게 지금 법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학교 교육 과정 중에 교육 내용들을 부모들이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이의 제기할 수 있게끔 부모들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이러한 법안들이 각 주에서 통과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미국 내에서 절반의 주들은 그러한 법들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바뀌어갈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바뀌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는 가져봅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초중고등학교에서 좌익 성향의 교육을 받은 이 청년들이 대학에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더군다나 뭐 아이비리그 대학에 다니니까 좀 자부심도 강하겠죠. 근데 그러한 하룻강아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섣부른,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이러한 청년들이 앞으로 우리 미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좀 염려가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어쨌든 듀크 대학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이 브라이언 컬런 교수님이 좀 제대로 된 처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빌 게이츠가 일론 머스크를 공격하는데 돈을 댔다, 이제 이 이야기가 보도가 나와서 뭐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세계 최고 갑부였다라고 이야기했던 빌 게이츠, 지금은 순위가 좀 떨어졌죠? 순위가 떨어진 이유 뭐 따지고 보면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혼했으니까. 이혼하면서 멀린다한테 재산을 많이 줬으니까. 하여간 그렇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는 현재 세계 최고 갑부로 이름을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 빌 게이츠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려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지금 방해하는 돈을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빌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재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은 데가 이제 뉴 벤처 펀드라는 데하고요, 이 타이즈 파운데이션이라는 데랍니다. 이 두 군데 외에도 뭐 다른 데도 더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뉴 벤처 펀드라는 곳에서 또 다른 단체들한테 4군데 단체에다가 후원을 해 주었고, 그리고
이 타이즈 파운데이션에서도 또 두 군데 단체에다가 후원을 해줘서 6개 후원 단체들, 그 단체들의 이름이 보면은 미디어 정의센터, 미디어 민주주의 기금, 전국 히스패닉 미디어 연합, 어카운터블 테크, 예, 이런 단체들이고요. 자유 언론, 인디비저블, 뭐 그다음에 나라 프로 초이스 아메리카, 미디어 매터스, 블랙 라이브스 매터 글로벌 네트워크. 5군, 타이드에서는 5군데 지원해 줬네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블랙 라이브스 매터 글로벌 네트워크에다가도 돈을 주었다. 뭐 아시겠지만 블랙 라이브스 매터 글로벌 네트워크, 이곳은 문제가 좀 많죠. 돈을 하도 불투명하게 운영을 했고, 이것을 창업했던 여성 설립자가 굉장히 뭐 엄청나게 여기저기다가 자기 집을 전국에다가 뭐 4채씩이나 사들이고 뭐 돈을 막 쓰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했던 곳인데, 그러니까 이런 재정 운영이 매우 불투명한 그런 단체에다가 지원을 했었는데,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글로벌 네트워크는 여기저기에다가 5만 가지 뭐 시끄러운 일들을 좀 많이 만들고 다녔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타이즈 파운데이션이 5개, 뉴 벤처 펀드가 4개, 그렇게 9개가 있고요. 그리고 또 2개가 더 있습니다. 2개가 더 있는데 어디냐 하면은 Empowering Pacific Islander Community라는 단체하고 Reproaction이라는 단체, 이 두 단체가 커뮤니티 파트너스라는 곳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그다음에 NEO 필란트로피, 거기에서 또 후원을 받았다. 근데 NEO 필란트로피나 이 커뮤니티 파트너스 같은 데들이 결국은 다 빌 앤 멀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으로부터 돈을 받은 곳들이라는 거죠. 결국 이야기하면 빌 게이츠의 개인 재단에서 후원해준 단체들이, 그 단체들이 또 후원을 해준 또 단체, 밑에 쫙 여러 개 단체가 나오는데 무려 11개 단체가 빌 게이츠 재단에서 흘러나온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고요. 그 11개 단체는 어떤 단체들이냐? 그 트위터의 인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다는 얘기 나왔을 때 트위터를 보이콧해라.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할 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건 잘못됐다. 트럼프 대통령 계정 다시 복구시키겠다. 지금 뭐 정치적으로 좀 좌편향돼 있다. 내가 하게 되면 직원들 막 좌편향돼 있는 직원들 다 쫓아내겠다는 등 뭐 5만 가지, 트위터가 지금 뭔가 방향이 잘못돼 있고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이런 비판들을 마구 쏟아냈었죠. 심지어 머스크 입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원래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는데 좌파가 극좌가 돼버리니까, 극좌가 돼가지고 극좌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그냥 평범했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우파가 돼버리는 거 아니냐. 야, 저거는 아닌데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그냥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너는 그럼 우파. 좌파가, 이 사람은 그냥 중앙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중도인 사람인데, 근데 좌파가 극좌가 되다 보니까 극좌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이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파로 낙인 찍혀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죠. 저희는 중심을 잡고 싶은데, 그런데 극좌가 하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보수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반발해서 트위터 보이콧하자 하고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그 트위터 보이콧하자라는 공개 서한을 낸 사람들이 있었는데 26명이 서명을 했는데, 그 26명 서명한 중에 11개의 단체가 바로 이 빌 게이츠의 재단으로부터 나온 돈을 받은 곳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빌 게이츠는 그것뿐만이 아니죠. 머스크한테 대놓고 덤볐었죠. 지금 이제 머스크가 사장으로 있는 테슬라 주식 자기가 공매도 한다라는 이야기,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렸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 게이츠는 지금 계속해서 머스크를 공격하고 있다. 근데 결국 그러한 공격이 이런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굳이 머스크를 공격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적인 편향성을 본인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뭐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은 빌 게이츠는 극좌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정치적이다는 거죠.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의 협조적인 노력은 그의 트위터 발표 이후 대규모로 머스크를 겨냥한 좌파 세력의 광범위한 흐름을 반영한다. 머스크는 오늘날 좌파가 더 급진적이 되어 그와 다른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이에 대응해 우파로 더 밀려났다고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좌파들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게이츠가 좌파 인사라는 건 뭐 예전부터 알려져 있던 것이었는데 이번에 좀 더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 뭐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빌 게이츠뿐만이 아니죠. 뭐 조지 소로스도 아예 정치인들, 민주당 정치인들이 어떤 그 주 법무장관, 주 국무장관 이런 데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펀드들을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른바 슈퍼 부자들이, 빌리어네어라고 이야기하는 억만장자들이 심심해서 저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자기 사비를 들여서, 그 주커보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개인 돈을 들여가지고 정치를 갖다가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건 뭐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런 스토리들이기는 합니다만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연방 대법관들을 신상털기를 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낙태운동 단체인데, 친낙태 단체인데요. 그들은 친선택 단체라고 부르죠. 근데 어쨌든 그 친낙태운동 단체가 그 연방 대법관들의 인터넷 신상털기 해가지고 그걸 다 공개를 해서 대법관들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리는 무모한 짓들을 지금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짓을 한 사람들 단체가 Ruth Sent Us라는 단체인데요. Ruth Sent Us.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루스가 우리를 보냈다라는 이제 단체명이 그런데, 루스가 누구냐 하면은 긴즈버그 대법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재작년에 별세한 전설적인 대법관입니다. 법조인입니다. 여성으로서 여성 인권에 앞장섰던 인물로,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로 아주 유명했던 인물이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절대적인 그런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이야기가 됐었던. 그런데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이 사망을 하고 그 후임 자리로 에이미 베럿 대법관이 이제 그 후임으로 대법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보수 성향을 가지는 대법관이 6명이 됐고, 이제 진보 성향을 가지는 대법관이 3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근데 어쨌든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을 기리는 것 같은데, 이름은 루스가 우리를 보냈다라는 이름의 Ruth Sent Us라는 단체가 본인들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다가 아예 이제 공개를 했다는 거죠. 뉴스맥스에서 이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존 로버츠 대법장과 세무엘 엘리토, 에이미 코니 베럿, 브렛 캐버노,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에 대한 신상 정보의 게시물,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됐다는 건데, 이러한 신상 공개를 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1973년의 판례인 로 vs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신상 공개, 신상 털기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토 대법관은 베럿, 캐버노, 토마스 그리고 닐 골서치 대법관과 함께 그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공화당 출신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지명한 것으로 볼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역할과 보수주의자로서의 명성 때문에 또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국토안보부에서는 지난주에 로 vs 웨이드 판례가 뒤집힐 경우에 대법관들이 생명이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런 위협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뭐 이런 그 위협들이 워낙에 많이 있고 그 위협들이 단순하게 그냥 허언이 아니라 실제로 상당한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토안보부가 이런 일에 지금 관여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행동들을 국내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비춰지는 것입니다. 캐리 세베리노 사법위기 네트워크의 회장은 현재 대법관들에 대한 협박 전술은 자택에서 항의하는 암묵적인 협박이 모든 정치인들에게 불려지지 않는 분노라면서 나는 이 그룹이 루스 센트 어스라고 불리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이념적으로 동의했는지 상관없이 그녀의 모든 동료들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학적이고 친근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긴즈버그 대법관은 굉장히 친근한 사교적인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공격적인 인물이 아닌데 근데 루스 샌더스라고 하는 이 단체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스라는 말 자체를 쓰지를 말든가. 왜 거기다 그 말을 쓰느냐. 이제 세베리노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지명한 골서치, 카버너, 베럿 3명의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인준받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때 그때 클라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서기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루스 센트어스의 트위터 계정은 혁명공산당과 선세라 테일러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인 Refuse Fascism을 모두 팔로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뉴스맥스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세라 테일러, 바로 이 인물인데요. 선세라 테일러는 혁명공산당 당원이자 1960년대 극단주의 단체인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학생의 전 당원인 밥 아바키안의 추종자라고 합니다. 테일러는 이 시기를 인류를 위한 역사적 돌파구라고 표현하면서 50만에서 2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모택동 주석의 중국 문화혁명을 지지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혁명공산당은 칼 막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여성을 체계적 착취, 억압, 종속하게 만든다는 핵가족 폐지를 특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택동 스타일의 당은 강요된 모성애 여성 노예화라고 부릅니다. 아바키안은 모성애가 여성을 하녀로 만들어 아이를 낳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모택동주의, 막시즘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결국에는 계급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이제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조로 이야기를 모든 사회 구조를 그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결국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특히 가족이라는 것은 그렇죠. 사랑으로 해서 정말 생판 피 한 방울 안 섞인 생판 남인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기본 단위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가 섞인 새로운 후세들을 만들어내고 관계를 더 키워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이 가족이라는 단위가 그렇게 만들어지죠. 가족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같은 집에서 그냥 같이 산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관계의 중심이 된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아름다운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은 지배자로 이야기하고 여성은 피지배자로 이야기해서 여성이 마치 하녀가 되게 만든다. 근데 그것에 모성애라는 것이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엄마니까 애를 낳았으니까 엄마가 애를 사랑하니까 네가 애를 키워라. 뭐 이렇게 해서 애를 엄마가 키운다. 뭐 이런 식의 이상한 논리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네. 루스 센트 어스는 5월 3일 몇몇 트윗에서 테일러와 공개적으로 시위를 준비하는 것에 논의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낙태권 4장 봉기하라. 테일러는 오늘 오후 5시 전국 법원에 출석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루스 센트 어스는 행동 날짜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고 테일러는 자세한 내용으로 대답하는. 그래서 루스 센트 어스라는 단체하고
이 선사라 테일러하고 아주 깊은 교감이 있다라는 것이 다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거죠. 트위터 같은데. 근데 이들은 결국에는 그런 이제 마오쩌둥 모택동주의 사상에 입각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칼 막시즘이라든가 프레드리히 엥겔스가 이야기했던, 이거 다 공산주의 혁명론을 이야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추종하고 있는 인물들이라 이거죠. 이게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있는 이러한 인물들이 지금 친낙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잘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비난을 받기는커녕 이 대법관들의 자택에서의 시위는 실제로 백악관의 지지를 받는 모습도 어느 정도 보였다. 뉴스맥스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데요. 젠 사키 당시 백악관 공보비서관은, 지금은 그만뒀지만 5월 10일 기자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의 오랜 관점은 어떤 종류의 폭력적 위협도 정치적 담론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우리는 평화적 시위를 할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평화로웠던 시위에 대한 분노가 현재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히 대법관들 집 밖에서 그것을 계속 장려하고 있고, 그것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평화적 시위는 장려한다. 이게 대통령의 입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블랙 라이브스 매터도 평화적 시위라고 그러더니 밤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대법관들 집 앞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그 앞에서 공포가 느껴진다라고 보도하는 기자도 있었는데, 그런데 백악관에서는 평화적 시위는 장려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비평가들은 젠 사키의 발언이 민주당에 증가하는 급진화를 보여준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카일 시델러 국토안보 대테러 담당 선임 분석관은 이들이 급진적 수사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 활동을 위해 외주해온 좌파 극단주의자들의 언어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2020년 폭동 당시 하원 의장 등 민주당 고위 지도부와 안티파를 연상시키는 경찰에 대한 언어를 사용했을 때 비슷한 행동을 보았다라고 지적하고 나옵니다. 세베리노 회장은 마오쩌둥주의자들과의 활동을 지지하려는 민주당의 분명한 의지가 당이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데 동의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공산당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백악관이, 민주당 사람들이 우리는 평화적인 시위 지지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얼마만큼 급진 좌파가 되어져 있는지, 좌경화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공산당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베리노 회장은 이러한 단체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이며 이것이 우리가 이런 종류의 목적이 수단 전술을 정당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치게 극단적인 그런 좌파로 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모습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급진 세력들의 문제죠. 물론 반대로 급진 우파들, 극우들도 문제가 많죠. 극우들도 보면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소리만 키우죠. 그냥 무작정 싸우자는 식으로 막 덤벼들. 그것도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극우에 의한 문제보다는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벌어지는 문제들은 극좌들에 의한 문제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극좌 중에서도 극좌가 되어가고 있고, 결국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들과 코드를 맞춰서 행동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을 백악관이 뒤에서 비호한다라는 것은 민주당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결국 지금의 민주당은, 적어도 민주당 지도부는 급진 좌파를 넘어서서 공산당과 교류하고 있는, 교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공산주의 사고와 교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끌게 한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걸 저희가 좀 깊이 각성해야 될 것이다. 낙태 문제를 이번 중간선거에서 아주 강하게 부각시켜서 이 민주당 쪽의 세를 집결을 시키겠다라는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어제 텍사스에서 초등학교 총격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또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더 얹어서 이제 총기 규제를 가지고 또 이
좌파들을 규합을 하겠다라는 목소리를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상황 전개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파 진영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도력들을 좀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유튜브에서 또 버퍼링이 너무 심하게 진행이 되고 초기에 갑자기 끊겨지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제 자신이 지금 멘붕 상태가 잠깐 됐었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제가 유튜브를 떠나기도 그렇고 계속 자르지 않고 방송할 수 있게 해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계속 처해 있다라는 제 자신이 참 슬프고 그렇습니다. 지금 갑자기. 하여간 그렇고요. 럼블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유튜브에서 문제가 또 생방송 보시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럼블이나 페이스북 채널을 이용해서 방송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새로운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